반지름 및 대문자 R이 원형 영역 내에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온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이 가해져 있습니다. 이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의 1차 함수로 이렇게 증가할 때 유도 전기장의 크기가 R의 함수로 이 그래프와 같이 변한다면 여기 있는 A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금속고리에 전류가 흐를 경우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 정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금속고리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방향인 시계 방향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장 방향입니다.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이죠.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이 영역 내에 반지름이 소문자 R이 금속고리를 놓겠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자기선속이 시간에서 변하게 되게 되면 금속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방향은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금속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속고리 내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의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고리가 포함하고 있는 면에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의 1차 함수로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 자기장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야 되겠죠. 근데 전류라는 건 전기장에 반응한 전하의 움직임이죠. 금속고리 내에 유도 전류가 흐른단 말은 금속고리 내에 전기장이 유도된다는 것 뜻합니다. 이 유도 전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유도 기전력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내용은 금속고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고리를 반지름이 R이 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화면에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면 반지름이 R인 원상의 시의 방향의 전기장이 유도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영역 내부의 한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의 방향 시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속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여 있는 평면에 대한 자기선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B가 평면에서의 자기장의 크기, 그리고 A가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C다가 어떤 각이냐면 자기장과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몇 벡터 사이 각입니다. 자기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반지름이 소문자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몇 벡터의 방향,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두 개의 방향이 같습니다. 둘 사이 각 0도겠죠. 그래서 시타 0, 코사인 0, 1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의 면적 이렇게 됩니다. 순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상에 유도된 유도 전기장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선적분합니다. 근데 선적분하는 방향을 유도 전기장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방향이 같을 거니까 두 개의 방향이 같다면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말은 원상이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유도 전기장의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접근기호 바꿔서 빼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뭘 나타내냐면 원을 아주 작은 부분들로 나눴을 때 나눈 각 부분을 한 바퀴 뺑 돌려서 다 더하라는 뜻이죠. 2파이 R이겠죠. 결국 이 녀석이 반지름이 소문자 R인 원이 포함하고 있는 평면에 대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크기와 같아야 됩니다.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자기선속의 시간이 1차 함수죠.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녀석만
남게 될 겁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파이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R 하나 없앨 수 있죠. 반지름이 대문자 R이 원형 영역 내부의 한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 R을 1차 함수입니다. 이제는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형 영역 외부의 한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대문자 R보다 더 큰 반지름을 갖는 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에 대해서도 유도 전기장 방향은 C의 방향입니다. 이 원상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 선석부터 정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영역 바깥의 자기장은 0입니다. 자기장이 0이면 자기선석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기선석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말은 이 원이 포함하고 있는 면에 대한 자기선석은 결국은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이 원에 대한 자기선석과 같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파이 대문자 R 제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 크기는 이렇죠. 순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원에 대해서 또 여전히 이 관계식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선석이 이 녀석으로 바뀐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자기선석의 시간 1차 함수죠. 그래서 시간에 서 미분하게 되면 이 녀석만 남게 됩니다. 이 녀석과 이제 이 녀석이 같아야 됩니다. 파이 없애버리겠습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인 원형 영역 바깥의 한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해보면 R분의 1의 함수입니다. 원형 영역 내부에서의 유도 전기장의 크기는 R의 1차 함수, 외부에서는 R분의 1의 함수입니다. 이 말은 이 2cm가 바로 대문자 R에 해당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 2cm의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가 300 마이크로 뉴턴 퍼 쿠롱입니다. 여기 소문자 R에 대문자 R 대입하거나 여기 소문자 R에 대문자 R 대입을 해서 이 위치에서 유도 전기장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A입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300 마이크로 뉴턴 퍼 쿠롱, 그 다음에 대문자 R이 2cm죠. 그래서 A 구해보면 0.03 테슬라 퍼 세컨입니다.